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날이 꾸물꾸물하네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새벽부터 아침까지 오다가 비 오면 참 이동하기 힘든데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비는 멈췄어요. 근데 또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다들 우산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고 내일도 또 비가 온답니다. 내일 어쨌든 간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니까 또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보긴 가보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미네랄 얘기를 좀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요즘 김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밥에 시금치가 없어진 지 좀 됐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밥에 시금치가 빠진 이유를 뭘까라고 했더니 뭐 애들이 시금치를 안 먹어서라는 답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시금치에 미네랄이 부족해서 빨리 쉬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도 빨리 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도 빨리 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음식처럼 쉬진 않지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만병의 질환, 그 근원이 되는 것들이 현대의학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활성산소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몸이 이제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은 그만큼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급격하게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괴혈병이 온다고 하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첫 번째 오는 증상이 괴혈병이 아니고 마지막 증상이 괴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혈병까지 가려면 상당히 긴 시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감기에 쉽게 걸린다든지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괴혈병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렇지만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심장이 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네랄이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데, 미네랄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은 식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땅속에 있는 무기미네랄을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미네랄로 바꿨을 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네랄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산성빈이 뭐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체적으로 미네랄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음식 자체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 드린 대로 김밥에도 시금치를 못 넣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퍼요. 저희 어릴 때는 뭐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니까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우리 선배 때보다 뭐 이렇게 궁핍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김밥도 1년에 이게 2번 정도 먹는, 2번 내지 4번 정도 먹는 거였어요. 봄 소풍, 가을 소풍 때. 그것도 매번 김밥 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 그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시금치였다라는 사실. 근데 지금 시금치를 못 넣는다라는 사실. 그런 거에서 평상시에 내가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또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은 사실 미네랄의 중요성을 얘기는 하지만 미네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미네랄의 대략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있는 또 책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 이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월렉의 이 책에 보게 되면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셀레늄 결핍으로 인한 심장마비, 그래가지고 좀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연봉 6,500만 달러, 그러니까 800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죠. 보스턴 셀틱스 구단의 27세 된 주장 레지 루이스 선수, 심장마비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구단에서는 1인당 100만 달러를 들여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을 구성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 3개월 후 2차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닥터 월렉이 하는 얘기는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 공급만으로도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 1인당 의사 선생님 한 분당 100만 달러씩을 주고도 드림팀을 구성을 했지만 결국 심근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실려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의사들 중 한 사람도 컴퓨터 조회를 통해 심근증에 의한 심장병에 알려진 단 한 가지 원인은 셀레늄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다면 아마 레지 선수에게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을 주었을 테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12명의 의사들이 약을 줄여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한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며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 3개월 후 레지 선수는 심근증에 의한 2차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꼭 이 의사들 얘기뿐이 아니고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냐면 결국은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게 많죠. 또 이제 이분은 되게 수의사하고 자기 와이프가 의사인데도 의사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1992년 11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의사들의 주머니 속 채우기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났답니다. 92년도에. 그 첫머리에 의사에게 가면 당신을 돈자 내는 암소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환자로 보아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쓰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사들이 이렇게 했는지 이 당시에 미국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의료비의 상승 원인은 사무 처리비도 아니고 보험료도 아니고 컴퓨터 광비도 아닙니다. 단지 의사들 때문인데 자신들의 오피스에서 단 50불이면 충분히 해낼 일들을 환자가 좋은 의료보험이 있는 것을 알면 대뜸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시니 병원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 제사 기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남매들이 모였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슬펐어요. 동생이 그 보험사는 다니거든요. 다 설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싸우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이 후기가 뭐냐면 그 드림팀을 만들었던 12명 의사들도 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레지 루이스 선수의 치료를 담당했던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의 팀장격인 48세 토마스 네서 박사의 사망 기사 그래서 났어요. 하버드 의대 심장학부 교수 보스턴 마라톤 3번 완주 레지 선수를 부검한 지 1년 6개월 뒤 레지 선수와 똑같이 심장마비로 숨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조금 아프면 이렇게 병원을 가서 막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주는 약에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병원을 가나요? 병원 안 가거든요. 사자나 늑대도 육식성 동물들도 몸이 아프면 뭘 뜯어먹는 줄 아세요? 약초를 뜯어먹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인간만 몰라요. 참 슬픈 얘기죠. 이 책에 또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뇌암의 원인은 칼륨 결핍. 뇌에 암이 생기고 뇌종양도 포함될 거고 뇌 쪽에 생기는 암의 원인은 칼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면 된다는 거죠. 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험동물에서 충분한 양의 칼륨을 주는 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주었으나 뇌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칼륨 결핍 사료를 주는 같은 화학물질을 주었더니 모두 뇌암에 걸렸습니다. 이건 시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칼륨을 충분히 평상시에 보충을 한다고 한다면 뇌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걸릴 수는 있지만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93년도부터인가 굉장히 많은 들여서
들여가지고 게놈 프로젝트로 완성을 했지만 게놈 프로젝트는 지금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미국 의학 쪽에서도. 왜 그러냐면 99%의 DNA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한테.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 누굴까요? 동물 자연체 전체에서 침팬지하고 오랑우탄, 그 다음에 고릴라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그들은 뭐 그렇게 병에 많이 안 걸리거든요. 병에 걸린다라는 건 동물들한테 결국 뭐예요? 바로 사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유전자 차이는 단순히 2%에 불과해요. 98%는 똑같아요. 근데 그 1, 2%가 사람의 개성과 원숭이, 그러니까 침팬지가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 이걸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DNA 사슬 구조를 다 알게 되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알은 이후에 나온 생물학 쪽에서 대세로 지금까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 내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식생활과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후속 유전학이 지금 학계를 그래도 많은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암의 원인도 칼륨 결핍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운동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이제 뭐 피트니스는 못 가니까 밖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특히 이제 등산을 간다든지. 근데 가끔 한번 회의가 일어요. 저희 집이 이제 저쪽 서울 시내 쪽인데 약간 시내에서 약간 살짝 벗어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산이 우리 집 있는 데를 지나서 가면 이제 구파발이 있고 이쪽인데, 한 번씩 갔다가 이제 오후에 지하철을 타보면 등산을 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하기 위해인데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렇게 대낮부터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지하철에서 얼굴 빨개가지고 얘기를 또 크게 하시죠. 그러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과연 산을 가는 게 좋을까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그건 뭐 각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퀘스천 마크가 일긴 일어요. 그리고도 이제 그분들은 그러죠. 운동을 했으니까 한 잔 먹어야 되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운동하고 뭘 드셔야 돼요? 보조 영양제를 드셔야 되는, 미네랄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땀으로 인해서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미네랄 부족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들이 어떤 거냐면 다리 떠는 거 있죠. 책상에 앉거나 다리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건 동분, 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구리가 몸에 충분하면 그런 현상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되게 슬프죠. 쟤는 정서불안이야, 뭐 쟤는 뭐가 좀 불안정해, 뭐 나이 먹고 좀 천박스럽게 왜 저래? 아니에요. 구리 부족입니다. 동분 부족이니까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돼요. 또 알츠하이머의 병의 원인은 비타민 E 결핍이다. 이것도 실험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비타민 E 결핍.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결석이 생겼다고 한다면 칼슘 제품을 못 먹게 하죠. 우유도 먹지 마라, 시금치 먹지 마라.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결핍이. 그럼 내 몸에 결석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칼슘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65페이지에 딱 돼 있거든요. 신장 결석의 원인은 칼슘 결핍이다. 그래서 65페이지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매우 격렬한 표현입니다만 먹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사실상 신장 결석은 우리 몸에 심한 칼슘이 부족이 올 때 우리 자신 몸속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심한 골다공증이 온 후로 신장 결석에 걸리게 됩니다.
답답하죠. 이미 1000년 전 축산 기록에 의하면 가축의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더 많은 칼슘, 더 많은 마그네슘, 더 많은 봉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부터도 아는 사실이에요.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돼지하고 똑같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체세포 가지고 내 귀를 재생하려면 어디다가 이식을 시켜놓는다고요? 돼지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실험실에서 쥐한테 어떻게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쥐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하느냐? 근데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약은 쥐한테 실험해서 나오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믿고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그 좋다는 약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뭐야? 쥐한테 한 실험과 인간의 몸이 똑같냐? 이 약 어떻게 믿고 먹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쥐하고 사람하고 똑같냐는 비논리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과 우리의 차이는 2~3%에 불과합니다. 돼지하고도 우리 그렇게 유전자 DNA 사실 구조는 큰 차이 없습니다. 93년 3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칼슘이 신장결석 위험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벌써 93년도가 아니고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85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칼슘이 부족해서 결석이 생긴다는 얘기가. 근데 저희 큰 누님도 결석이 생겨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걸 못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큰 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칼슘을 더 많이 드십시오. 그랬더니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에 나온 이 하버드 의대 85년도 연구 논문 발표한 거를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뒤로 얘기를 안 하세요. 또 재밌는 제목이 68페이지 보기는 장수하려면 의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되게 이분 보니까 좀 재밌는데 재밌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68페이지에 의사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소금과 카페인을 긋고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의사들은 평균 58세에 죽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20세에서 140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 차에다 덩어리 소금을 넣어 하루에 40여 잔을 마십니다. 암염 40덩어리에 올리브 기름 대신 버터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120세를 삽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55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 120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닥터 월렉의 말씀입니다. 그죠? 되게 재밌어요. 하여간 또 심근증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심근증과 파이카라는 병이 있답니다. 이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건 뭐냐면 물통을 씹는 병이래요. 먹이를 안 먹고 통나무로 된 그 먹이통을 마구 물어뜯는 병이래요. 근데 이건 셀레늄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셀레늄만 좀 주면 아까 얘기한 10센트어치 셀레늄만 먹이면 그 병이 싹 사라진답니다. 또 여성분들 이거 좋아하겠네. 손이나 얼굴에 기미라는 검버섯 점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초기 셀레늄 결핍 증상이랍니다. 그게 생기면 셀레늄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셀레늄을 좀 드십시오. 화장품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레늄을 드세요. 셀레늄을. 그러면 덜 생긴답니다. 또 저혈당 및 당뇨병의 원인은 크로뮴과 바다뮴 결핍이고요. 하여간 히토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 상원 문서 264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얘기에서도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및 나무 열매 등에는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네랄을 먹으라라고 상원 의원 보고서에도 올라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이렇게 다 실려 있거든요. 영어 되시는 분들은 이 원문을 구하셔서 한번 읽어봐 보세요. 안 되는 분들은 뒤에 해석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김밥에서도 시금치가 빠질 정도로 우리는 시금치가 지금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음식만 먹고 뭐 밥이 보약이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칼슘 결핍으로 인한 병들 그래가지고 147종류나 된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들이. 그러면서 단지 병명들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칼슘 부족이 147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꽂은 게 이제 골다공증을 좀 같고요. 치은 후퇴병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뒤로 물러나는 병들, 잇몸이 작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것도 칼슘 부족이랍니다. 네, 관절염도 칼슘 부족이고요. 고혈압도 칼슘 부족이고요. 그래서 고혈압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고혈압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되게들 많이 드시는데 9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혈압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것으로 의사가 제일 먼저 염분을 줄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아는 일로서 우리 뇌리에 콱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에게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큰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마 우리를 소보다도 더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에게 소금 덩어리를 먹이지 않으면 그 농부는 망하고 맙니다. 가축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수의사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결국 뭐예요? 고혈압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소금 덩어리를 먹인다는 거죠. 물론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일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맛소금이나 정제염이 아니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의 고혈압 환자 대조군에게 칼슘을 1일 권장량의 2배를 주다가 6주 만에 임상 실험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칼슘 섭취량을 2배로 늘린 것만으로 85%의 고혈압 환자가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85%의 고혈압 환자가 칼슘량을 2배로 먹었더니 고혈압이 나았대요. 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대표적인 게 현대인들 많이 걸리는 불면증, 칼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고요. 신장 결석과 뼈의 돌기와 칼슘 축적 이런 것도 칼슘 축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결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또 경련 일어나는 거. 물론 이제 뭐 뇌전증의 경련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 자다가 한밤중에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경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월경전 증후군, PMS라고 하죠. 이것도 칼슘을 먹게 되면 해결이 된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칼슘을 1일 권장량 2배를 섭취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월경전 증후군을 85%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건강식품점 앞에는 사람들이 칼슘을 사려고 장사를 쳤는데 모두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미국도 똑같은가 봐요. 이렇게 와이프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나 봐요. 그 칼슘을 사러 남자들이 줄을 쓴 거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요통도 칼슘을 먹게 되면 해소가 된답니다. 이런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칼슘 부족. 그럼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칼슘이 부족할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달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인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은 무조건 칼슘하고 결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부족하면요, 뼈에서 녹여서 칼슘을 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물 사료하고 유아식품에 들어있는 미네랄 종류의 비교를 해봤대요. 그래서 동물 사료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훨씬 더 많답니다. 개는 40가지의 그 안에는 4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대요. 개밥에 개 사료에 4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답니다. 개가 무병한 것은 모든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통조림 개밥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쥐는 28가지를 먹는데요. 우리 아기들이 먹는 유아식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 미국이에요. 개밥에는 4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먹는 게 11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개만 또 못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미국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제품들인 것 같아요. SMA나 시밀락, 아이소밀크, 프로소이, B 제품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기행위라고 얘기했대요.
그러게요. 개도 40가지의 미네랄을 섭취하는데 인간 아이들은 11가지밖에 섭취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조식품으로 미네랄을 섭취해라. 지금은 음식으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미네랄도 뭐 좀 따지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이 조금 좀 과장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 다 수용 안 되면 이동식 화장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이동식 화장실을 이렇게 일정 기간이 이제 차면 다 비우는데 그 안에 이렇게 철망이 있대요. 철망이 있는데 거기에 센 땡땡 제품의 칼슘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녹아서. 그러니까 철망 하나 가득 그 센 땡땡 그게 있다고 이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미네랄의 종류 그래가지고 이제 콜로이드 미네랄을 먹어라. 콜로이드 미네랄은 뭐냐면 용해돼 있는 거, 그러니까 식물성을 먹으라는 얘기 있거든요. 미네랄의 종류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속성 미네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킬레이트 미네랄이 있고, 세 번째 콜로이드 미네랄이 있는데, 킬레이트 미네랄이나 콜로이드 미네랄을 먹어라. 콜로이드 미네랄이 있는 것이 뭐냐? 식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콜로이드 미네랄이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꼭 뭐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칼슘제를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해서 소화가 안 돼요. 잘 못 먹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금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로이드 미네랄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칼슘의 얘기는 하지만 일단 미네랄 중에 제일 많은 필요한 양이 현대인들은 특히 칼슘이니까. 사실은 이제 칼슘 중에서 흡수력이 제일 좋은 게 모력칼슘이에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여기서 나오는 칼슘인데 그 갑각류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흡수력이 우리 인체에 가장 흡수력이 좋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칼슘들을 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식물에서 섭취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산성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토양에 굉장히 없어요. 미네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에 미네랄이 많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참 좋아요. 그 화산재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들이 토양을 한번 엎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열기에 의해서 많은 식물들이 죽지만 특히 화산재에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어떤 거냐면 셀렌즘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참 뭐 이렇게 개인적인 좀 안 좋은 느낌이 되게 많은 나라이기도 배울 점도 많지만 안 좋은 느낌이 되게 많은 나라지만 요즘 이제 막 화산이 막 터지잖아요. 그 나라는 미네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는 부러워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미네랄 자체가 토양에 너무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콜로이드 미네랄 쪽을 섭취해서 드시는 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 수의사 닥터 월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책 가지고 미네랄 하나하나의 좀 중요성 그거를 좀 언급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에도 미네랄 많이 챙겨 드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